6월 25일은 당시에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농번기 휴가를 나간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새벽 4시에 네, 오늘은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마지막 시간이고요. 주제는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6.25 전쟁은 현대사와 가깝기 때문에, 현대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굉장히 다양하게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도 굉장히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6.25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6.25 전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일본이 미국에게 핵폭탄 2대를 맞으면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전쟁이 바로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와 동시에 조선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 8월 15일인 이유가 바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에게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조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조선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는 북쪽에는 소련군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남쪽에는 바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6.25 전쟁의 첫 번째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그 다음에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한과 북한은 굉장히 그동안 계속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작은 전투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표였던 김일성은 이 남한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야욕을 슬그머니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침을 준비해 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공산주의 국가의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련과 중국의 협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불법 남침을 하기 이전에 소련과 중국의 이제 동의 그리고 협조를 구하게 되고 결국 소련과 중국은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알겠어, 너희 전쟁할 건데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약속을 받자마자 김일성은 바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전쟁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 바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지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에치슨이라는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야기한 선 라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에치슨 라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라인 안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점선을 보시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 바로 이 라인까지는 미국이 책임지고 그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던 라인이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근데 당시 이 에치슨 라인 보시다시피 한반도가 빠져 있네요.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아하,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 왜? 지금 중국과 소련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내려간다면 빠르게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월 25일에 일어났던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 탱크, 인력들을 소련과 중공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6월 25일 날 밀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6월 25일 날짜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고도의 전략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6월 25일은 당시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때 당시에 농번기, 즉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지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군인들이 농번기 휴가를 나간 상황이었어요. 즉 집에 가서 농사 지어드려, 도와드려 하면서 휴가가 많이 나가져 있던 그런 상황. 게다가 새벽 4시에 결국 북한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북한의 암호명으로는 폭풍 2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북한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압도적인 병력을 한꺼번에 진격을 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당시 남한은 이때 당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고 변변찮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북침과 남침을 헷갈리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북침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 남침은 남쪽으로 침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침과 남침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6.25 전쟁은 북한군이 일으킨 남으로 내려온 침범이다라고 해서 남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오면서 당시 대한민국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게 돼서 결국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오게 되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면서까지 이제 대한민국 명맥을 유지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엔군의 한국 참전이 이제 결정되고요. 그래서 당시 유엔군의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편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에서 보시면 한반도가 대부분 빨갛게 물들어 있고 낙동강 근처 남쪽에 아주 작은 영토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맥아더가 생각해낸 작전이 뭐냐? 바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야겠다. 즉 지금 우리는 남쪽으로 지금 몰려 있지만 돌아가서 허리를 친다면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후방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사된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시 교육청, 즉 인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인천이 바로 6.25 전쟁에서 분기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주 놀러 가는 월미도, 그 월미도 지역으로 맥아더가 군대를 이끌고 침범을 하게 되고요. 당시 군사 평론가들은 당시 이 작전이 굉장히 위험했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적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맥아더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면서 결국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북한군은 남쪽에 있는 북한군은 고립이 되게 되고요. 결국 유엔군이 남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결국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이 쭉 올라가면서 결국 38선을 언제 넘어가냐면 10월 1일 날 넘어가게 되고요. 이 38선을 넘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38선을 넘고 쭉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압록강 직전까지 가면서 이제 통일이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북한에 누가 참전을 하게 되냐면 바로 중공군, 중국 공산당 군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해전술이란 걸 써요. 인해전술이 뭐냐면 인자는 사람인, 해는 바다해.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은 점차 남으로 내려오게 돼서 결국 38선 부근에서 전쟁이 고착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8선을 둘러싸서 굉장히 소모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전쟁
뒤에 후반 2년 동안은 계속 이 38선 부근에서 계속 위아래로 살짝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이제 영토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결국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 그 다음에 유엔군, 중국군도 모두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휴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1953년 7월에 바로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휴전, 잠깐 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6.25 전쟁, 6.25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우린 단지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25 전쟁의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당연히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 가족들도 발생했고요.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게 됩니다. 특히 남한은 지금 북한군이 공격을 먼저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즉 한미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약속하자라는 것인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울 일은 많지 않았고,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그 안전을 보장해라 라는 식으로 체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도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일성은 본인의 지지 세력이, 그러면 본인의 지도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주변 인원들을 싹 다 숙청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고, 그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도 김정은 3대 세습까지 이어져 오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바꾼 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 주셨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4회과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강의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여름방학 때 좋은 강의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